새로운 영상 제목 영혼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파인만이 발견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 최종 적응 스크립트. 지금부터 제가 던질 질문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흔한 질문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단 5초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안에 있죠?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그것. 사람들은 그걸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3% 같은 단어로 돌아오죠. 영혼. 주짐서 수로든 영혼을 믿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나.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몸의 원자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흙으로, 질소는 공기로, 칼슘은 뼈 조각으로. 단 하나의 입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은요? 무게도 잴 수 없고 측정할 수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는 사라집니다. 불이 꺼지듯 그 사람은 끝나 버립니다. 처음부터 정말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존재하긴 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좋아요 버튼 드렁지인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파인만의 질문을 보고 있고 오늘의 여정은 당신이 평생 들어온 그 어떤 답보다 낯설고 더 아름답고 더 두려운 결론으로 향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 답이 나옵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무엇,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무엇, 물질이 아닌 것, 기계 속의 유령,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빌려 쓰는 자동차, 영혼은 그 운전자라는 거죠. 이 생각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이 5부분으로 나뉜다고 믿었고 그리스인들은 심장에 있다 했다가 어떤 철학자에겐 뇌에 있다고 했어요. 기독교, 이슬람, 내가 있다. 그리고 힌두교, 달라도 뼈대는 똑같습니다. 몸이 죽어도 그 본질은 어딘가로 간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은 수백 년 동안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1907년 던컨 맥두걸이라는 의사는 진심으로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정밀 저울 위 침대에 눕히고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1g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발표했죠.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21g이 멋진 이야기죠. 문제는 완전히 헛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날은 연구자들은 같은 결과를 단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어요. 공기 유출, 측정 오차였을 뿐입니다. 그가 측정한 변화는 그저 폐속 수분 증발, 공기 유출, 측정 오차였을 뿐입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무게가 있다면 물질이고 물질이라면 진짜고. 하지만 영혼은 21g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물질이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완전히 다른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영혼이 물질이 아니라고 치자. 사랑도 물질이 아니잖아. 생각도 물질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랑은 사실 뇌 속 신경세포들이 만드는 화학 반응의 패턴입니다. 생각은 뉴런 사이를 흐르는 전기 신호고요. 뇌 스캔으로 보이고 전극으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요? 어떻게 물질인 뇌를 움직일 수 있죠? 이걸 상호작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철학자들을 미치게 만든 질문이에요. 당신이 팔을 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은 비물질적인 영혼에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어떻게 비물질적인 결정이 물질인 뉴런을 흔들죠? 만지지도 않고 닿지도 않고 어떤 물리적 연결도 없이 어떻게 원자를 밀어낼까요?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송과 선으로 풀려 했어요. 뇌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관 말입니다. 영혼은 하나니까 짝이 없는 송과 선에서 만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압니다.
송과선이 하는 일은 멜라토닌을 만들어 수면을 조절하는 것뿐이라는 걸. 영혼의 포털이 아니에요. 데카르트는 손에 잡히는 지푸라기를 잡았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손가락으로 당신의 영혼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세요. 가슴, 머리, 좋아요. 그런데 가슴을 열면 우리는 심장이라는 근육 펌프를 발견합니다. 머리를 열면 약 1.4kg의 조직과 86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뇌가 있죠. 당신이 했던 모든 생각, 모든 추억, 모든 감정, 모든 결정, 전부 다 생물학적 기계의 활동과 기계의 활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뇌가 망가지면 당신이라는 영혼도 같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술 한 잔에 성격이 달라지고 약물의 사고가 흐트러지고 작은 뇌졸중 하나로 몸의 왼쪽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전두엽을 절제하면은 새 기억을 만들 수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영혼이 뇌와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면 왜 뇌가 다치면 영혼도 변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fMRI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떠올릴 때와 장소를 떠올릴 때 다른 부위가 빛납니다. 뇌 활동만 보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측도 가능해요. 모든 발견 방향을 섞게 가리킵니다. 마음은 뇌가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물읍시다. 영혼이 몸에도 뇌에도 없고 물질도 아니고 무게도 없고 측정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죽는 순간 그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당신은 물리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당신의 몸에는 약 7억 틸리언 개의 원자가 있습니까요? 당신의 몸에 0이 수칠 9개 붙은 숫자죠. 7 뒤에 0이 수칠, 그중 65%가 산소, 18%가 탄소, 10%가 수소, 3%가 질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당신의 96%를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원자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손의 탄소 원자는 저 멀리 있는 나무의 탄소 원자,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의 탄소 원자, 원자에는 이름표가 없어요. 누구의 몸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한 건 지금 당신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이 7년 전엔 당신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 약 98%의 원자가 교체됩니다. 피부 세포는 2주, 적혈구는 4개월, 뼈조차도 10년이면 완전히 새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에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그대로 무엇이 당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까요? 답은 원자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배열, 정보, 구조, 물 분잔을 위해 생기는 소용 들어왔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소용돌이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죠. 당신은 그 소용돌이입니다. 물질은 흘러 지나가고 패턴만이 잠시 남아있는 존재. 그런데 이게 또 미궁입니다. 패턴이라면 그 패턴은 어디에 사는 걸까요? 원자에? 원자는 매번 바뀌는데? 관계에? 관계는 만질 수 없는데? 여기서 창빨레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것들이 모여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물 분자 하나는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자가 모이면 축축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860억 개가 연결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식이 생겨납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이게 바로 이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요.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 모든 활동에 느낌이 따라붙느냐? 발가락을 짜벗다 해봅시다. 신호가 그걸 짜벗다고 해봅시다.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는 완벽하게 추적 가능합니다. 발끝의 통각 수용기, 척수, 체성, 감각, 피질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 어디에도 아프다는 그 끔찍한 감각 자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의식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환상이라면 누가 속고 있는 건가요? 속고 있는 그 누구가 결국 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머리가 진짜로 깨질만 실험 이야기를 드릴게요. 머리가 진짜로 깨질 만한 실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한 간질 환자들의 발작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절단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두 반구는 서로 직접 대화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의 왼쪽 시야,
운해의 그림을 보여주면 환자는 무엇을 봤는지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좌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을 왼손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좌뇌는 운해가 본 걸 모르고, 그럼 이 사람은 운해가 본 걸 모르고 운해는 사람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수술 전에도 사실은 두 개의 의식이 하나의 두개골 안에서 너무 잘 소통해서 하나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요? 수술이 두 번째 영혼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하나의 영혼이라는 게 그저 뇌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던 걸까요? 이제 물리학으로 한 발 더 내려갑니다. 물리학에는 보존 법칙, 만던 법칙이라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긴동량도 전하도 마찬가지죠. 운동량도 전하도 아니다.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입니다. 이건 좋은 아이.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무엇인가라면 보존 법칙을 따라야 할까요? 따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죽는 순간 그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요? 에너지? 우리는 당신 몸의 에너지를 전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열로, 화학 에너지로, 박테리아의 먹이로, 어디에도 그럼 영혼이라고 부를 만한 잉여분은 없어요. 그럼 영혼은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일까요? 요즘 꽤 인기 있는 가설입니다. 복사할 수 있고 업로드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정보 패턴.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보는 사물이 아닙니다. 정보는 관계고 패턴이며 패턴은 반드시 기반이 필요합니다. 노래는 악보도 아니고 공기 진동도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 매개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정보라면 그 정보의 기반은 바로 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뇌가 영혼을 만든 거지 영혼이 뇌를 빌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설입니다. 만약 정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이라면 어떨까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 존 휠러는 이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 모든 존재는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물질이 정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보가 물질을 만든다는 발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식은 원자가 만드는 부산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정보 그 자체의 근본 속성일 수 있고 당신이 죽는 순간 당신이라는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의 정보 구조 속으로 우거진다는 거죠. 전통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도 환생도 아닙니다. 훨씬 더 낯선 이야기예요. 당신이라는 패턴이 현실이라는 직조 속에 영원히 짜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양자역학을 얹으면 이야기는 더 기괴해집니다. 양자역학에서 우주는 측정되기 전까지 명확한 상태를 갖지 않아요.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를 무너뜨리는 측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에서는 그 측정에 반드시 의식 있는 관찰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식이 파동 함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의식은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 요소가 됩니다. 물질이 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이 확정된 로저 펜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의식이 뇌에 무너뜨리는 측정이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의식이 뉴런 내부의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이라고 주장하죠. 즉 우리의 뇌가 일종의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뇌는 너무 따뜻하고 축축하고 시끄러우니까요. 그런데 또 모를 일입니다. 최근 식물의 광합성과 새의 방향 감각에서 양자 효과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최근 만약 의식이 정말 양자적이라면 그건 국소화되지 않을 힘 상태에서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 부른 그것이죠. 만약 당신의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 부른 시죠. 당신과 세계의 의식이 우주에 얽혀 있다면 당신과 세계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또렷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잠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숨소리가 들리죠. 머리로는 압니다. 그건 그저 뉴런이 발화하고 세포가 ATP를 만드는 화학작용이라는 걸. 그런데 눈사람 무언가 된 경험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감긴 눈꺼풀 넘어 무언가가 된다는 경험이 흐르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그대로 남아 새로운 형태로 재활용됩니다. 제 안의 탄소는 언젠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이 됩니다.
잠시 나였던 원자들은 우주의 열적 죽음까지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패턴, 그 특정한 배열, 그 정보로서의 나는 흩어집니다. 그건 죽음일까요? 아니면 변형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묘하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들이쉬는 숨에는 한때 다른 사람의 일부였던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클레오파트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당신의 증조모 원자는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살았던 모든 끝없이 순환합니다. 당신은 지금 한때 살았던 모든 사람의 조각을 들이마시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연속성이 있습니다. 개별 영혼의 연속성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연속성. 우주는 새 원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재활용할 뿐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은 한때 별의 일부였고 당신 이후에도 또 다른 일부가 될 겁니다. 당신 이후에도 또 다른 무엇의 일부가 될 겁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생긴 소용돌이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말을 했어요. 힌두의 타트트바마시, 너는 그것이다. 자아와 타자의 경계는 개념일 뿐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 다른 언어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영혼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모든 것이라는 뜻일까요? 한번 시선을 바꿔봅시다. 영혼은 가정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가정 위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있고 어딘가로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어떤 객체. 그런데 만약 영혼이 동사라면요? 명사 만약 영혼이 동사라면요? 아니 따라 건화정 강식전 몸이 동사를 상상해 봅시다. 살아있다는 건 당신의 몸이 영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패턴이 작동하고 스스로를 유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죠. 죽는다는 건 그 영혼하기가 멈추는 일입니다. 패턴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영혼할 수 있는 능력은 우주에 남아 있어요. 다른 패턴이 다시 능력은 우주에 남아 있어요. 다른 의식이 다시 영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깐 동안 특정한 원자의 배열 안에서 영혼하고 있는 우주입니다. 위로가 되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불멸은 아니니까요. 당신의 기억, 성격, 사랑, 두려움, 그건 사라져질 겁니다. 하지만 한때 당신이라는 경험이 존재했다는 그 사실은 직원은 새겨집니다. 그 일은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심지어 어떤 물리학 해석, 블록 우주 모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과거, 현재, 죽음 이후도 아닌 당신의 그 순간 속의 영원히 미래도 죽음 이후도 아닌 당신의 그 순간 실제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시점만큼 흐를 뿐이고 모든 순간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게 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서운 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의미의 영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건 두렵습니다. 사후세계도 개인의 영혼도 없다는 건 외로운 결론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오는 새 그림을 보세요.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에 갇힌 유령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고 경탄할 수 있도록 배열된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별의 심장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별의 먼지라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의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방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죽어도 의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존재 속에서 계속 일어나죠. 우주는 끊임없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깨워갑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깨워갑니다. 그런데 자아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당신은 5살의 당신과도 15의 당신과도 원자도 기억도 성격도 사람이 아닙니다. 원자도 기억도 성격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연속된 자아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죽음은 그 변화가 조금 더 커지는 사건일 뿐이고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되었은 숨속 있습니다. 신비롭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숨속의 원자는 지금 신의 폐 속에 있습니다.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당신의 망막에 닿고 있습니다. 경계는 단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매 순간 세계와 교환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위해 영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것이 경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중요합니다. 기쁨도 사랑도
호기심도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변형으로 바라보세요. 패턴은 흩어지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당신은 매일 죽지,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버전의 나로 바라보세요. 비유가 아닙니다. 같은 원자, 같은 물리법칙, 같은 의식 생성 과정에서 비롯된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넷째, 의미는 지금 만드세요. 사후 세계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순간, 이 패턴, 이 영원하기 순간, 이 패턴, 이 영원하기가 전부입니다. 다섯째, 끝없이 궁금해하세요. 우주가 스스로에게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형태로 배열추가 짜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이 존재에 대해 가장 놀라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게 원자에 대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무작위 속에서 의미가 태어났다는 것. 무작위 속에서 당신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관찰은 끝나지 않아요. 자리만 옮길 뿐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의식 속에서, 다른 패턴 안에서 계속됩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영혼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주가 여기에 모인 듯 보였다가 다시 그 어떤 천국 이야기보다 이 결론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영혼은 출발했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단순한 답을 기대했죠. 천국, 무, 환생.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곳은 훨씬 더 낯선 자리였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형태였다는 것. 영혼은 갈 수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영혼은 사건이고 과정이고 패턴입니다. 그 사건이 끝나도 그런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하고 있는 몸입니다. 우주는 다른 형태로 계속될은 아닙니다. 이건 파인만이 직접 한 말은 나갈 겁니다. 이건 파인만이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그는 형이상하게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학이 끝까지 따라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결론입니다. 과학을 정직하게 따라갔을 때 도달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발견은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을 영혼이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도 기억도 인격도 아니고 경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그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만약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당신의 의식은 죽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단 기억과 성격,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집니다. 당신과는 아무 연결도 없는 새로운 의식이 됩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일까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세요. 파인만의 질문이었습니다.